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독일어 수업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짜증나는 문법을 배워서 저는 여러분이 다 도망가 버리고 오늘 안 오시면 어때나 했는데 어쨌건 다시 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명사와 관련돼서 마지막 중요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명사의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명사를 이해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성, 수, 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성, 남성, 여성, 중성, 격, 1격, 2격, 3격, 4격 우리 앞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오늘 배울 건 마지막으로 수, 단수 그리고 복수를 배우게 될 겁니다. 렉션 9. 자, 우리 드디어 9가까지 왔는데요. 9는 독일어로 9. 9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간은 렉션 9 명사의 복수형 배우기가 되겠네요. 우리가 보통 영어를 생각해 보면 복수형은 대부분 명사 뒤에 s만 붙이면 복수형이 되죠. 그런데 독일어의 경우는요. 복수형 만들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잡한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첫 번째 질문 Was haben Sie? Was haben Sie? 자, 이 Sie 소문자로 되어 있죠? 그녀겠어요? 당신이겠어요? 그들이겠어요? 그들이겠죠? 일단 소문자니까 그녀 아니면 그들인데 동사가 어때요? 그녀였으면 was hat sie가 되겠지만 was haben sie 이게 haben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의 sie는 그들이구나. 여러분 이제 바로바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Was haben sie?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죠? 뭘 가지고 있을까요? 봤더니 Er hat ein Buch. 그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있고요. Und sie hat zwei Bücher. 그녀는 책을 2권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유치한 문장이긴 한데요. 이건 문법 연습을 위해서 억지스럽게 만든 문장이니까 유치해도 어쩔 수 없어요. 자, 부흐란 말, 우리가 책이라는 것, 중성이고 책이라는 뜻은 아는데요. 책들이라는 복수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데요. 드디어 복수형이 처음 나왔습니다. 부흐의 복수형은 bücher, bücher. 어때요? 단수와 복수를 비교해 봤더니 처음 다른 점은 원래는 없던 땡땡이 umlaut가 붙게 되었고 끝이 er라는 2개의 다른 철자가 붙게 되었죠. 영어처럼 s만 붙이면 복수가 되는 게 아니라 buch, bücher. 생김새도 달라지고 발음도 달라져요. buch, bücher. bücher가 buch의 복수형이라는 걸 여러분이 보거나 들어서 짐작하실 수 있겠어요? 이건 만만치 않겠는데 벌써부터 슬슬 짜증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Was haben Sie? 이때의 Sie는 어때요? 대문자니까 당신이겠죠? 혹은 당신들도 될 수 있고요. 당신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뭘 가지고 있죠? 그랬더니 Ich habe zwei Tische, 4 Stühle und 3 Bücher. 일단 보니까 zwei, 2개, 4, 4개, 3, 3개. 이건 우리가 이미 1, 2, 3, 4를 앞에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잘 알겠는데 Tische, Stühle, Bücher. 이건 낯설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운 단어들이에요. 바로 Tisch 그리고 Stühl의 복수형이에요. Tisch 테이블이었고요. Stuhl 의자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Tisch 테이블의 복수형은 Tisch, Stuhl 의자의 복수형은 Stühle. 어때요? Tisch 티슈의 복수형이라는 게 가늠이 되시나요? Stühle, Stühl의 복수형이라는 게 짐작이 되시나요? 이거 완전히 복수형이 철자도 틀리고 발음도 틀려져서 티슈, 슈툴레만 보고는 이게 티슈, 슈툴에서 나온 말인지 짐작하기가 힘들어요. 슬슬 더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렇게 복수형이 복잡하다고 왜 영어처럼 s만 붙이면 복수형이 안 되지?
짠! 여러분이 짜증을 뒤로 하고 명사의 복수형 원칙 첫 번째, 기본적으로 모든 명사의 복수형은 제각각이며 명사를 하나 외울 때마다 복수형도 함께 외워야 한다. 보시게 되면 부흐의 복수형은 bücher, 티슈의 복수형은 티슈, 슈툴의 복수형은 슈툴레. 어때요? 각각 단수와 복수형 봤더니 전혀 복수를 만들 수 있는 공통점 발견할 수 없죠. 각각의 단어는 복수형이 다 제각각이어서 그때그때 부ch, bücher, Tisch, Tische, Stuhl, Stühle 그때그때 외울 수밖에 없어요. 참 골치 아프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명사의 복수형은 제각각이며 어떤 명사를 하나 외울 때마다 복수형도 함께 외워야 한다. 즉 이게 독일어의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인데요. 영어는 명사를 하나를 외우면 그냥 불규칙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s를 붙이면 복수형이 만들어져서 복수형을 따로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독일어의 명사는 새로운 명사를 하나 학습할 때마다 복수형을 함께 외워야 돼요. 즉 책상의 복수형은 책상이라는 단어는 tisch 단수형만 외울 게 아니라 tissue 복수형까지 두 개의 단어로서 외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명사의 복수형은 첫 번째 무조건 외워야 한다. 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 이제 나 독일어 못해 먹겠다라고 짜증이 머리 끝까지 와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마구마구 드실 거예요. 한번 그러면 정말로 그런지 다른 명사를 가지고 복수형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배운 단어들인데요. uncle, 삼촌, 복수형은 uncle, 삼촌들. 이건 단수 복수형이 똑같아요. bruder, 남자 형제 복수형은 brüder. 이건 봤더니 bruder, brüder, 땡땡이가 짠 하고 붙게 되었죠. tochter, 딸 복수형은 töchter. 역시 땡땡이가 붙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명사로 가볼까요? Sohn, 아들이죠. 아들들은 Söhne. 땡땡이가 붙고 끝에 에라는 철자가 추가가 되었네요. Kind, 아이죠. 복수형은 Kinder. 뒤에 er라는 철자가 붙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Schwester, 여자 형제들의 복수형은 Schwester. Tante, 고모 이모의 복수형은 Tanten. 역시 n이 붙었고요. Student, 대학생의 복수형은 Studenten. 역시 n이 붙었어요. 여기 복수형들을 쫙 봤더니 어때요? 공통점 찾을 수 있어요? 법칙 찾을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단어를 배울 때는 꼭 그 단어의 단수형뿐만이 아니라 복수형까지 따로 외워야 되는 것. 즉 하나의 단어를 두 가지 버전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독일어 정내미를 떨어지게 하는 큰 첫 번째 사람들이 독일어를 포기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큰 걸림돌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까지 보게 되면 auto, 자동차, autos, 복수형, photo, 사진, photos, 복수형. 이건 좀 S가 붙어서 영어처럼 붙었죠. 그러면 독일어에 이렇게 S만 붙어서 복수형이 되는 경우가 많나요? 아쉽게도 영어처럼 S가 붙어서 복수형이 되는 경우는요. 독일어 단어를 100으로 봤을 때 비율이 4%, 5% 정도밖에 안 돼요. 극소수라는 거고요.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외래어에서 온 단어를 사용될 때 보통 그러한 단어들에는 외래어이기 때문에 영어처럼 s를 붙여주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95, 96, 97%의 독일어 단어들은 하나의 단수형을 외울 때 복수형도 따로 외워야 하는 것이 원칙이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본 명사의 복수형 원칙 두 번째.
단어를 봐도 복수형의 변화 형태를 미리 추측할 수 없고 발음도 달라진다.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 한다. 잠깐만. 아까 복수형 원칙 1도 무조건 외우기라더니 복수형 원칙 2도 무조건 외우기예요? 이거 뭐가 이래요? 더 쉬운 방법 없이요? 미안한데요. 명사의 복수형 원칙 1도 명사의 복수형 원칙 2도 무조건 외워야 한다. 라는 것밖에 없어요. 앞에 걸 보게 되면 onkel의 복수형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여러분 단어만 보고 추측해낼 수 있어요? zone의 복수형이 어떻게 될지 단어만 보고 복수형이 눈에 짠 상상이 되세요? 킨트의 복수형이 어떻게 될지 단어만 보고 지레짐작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되죠. zone이 zone으로 킨트가 킨다로 바뀌는 건 우리가 외우지 않으면 절대로 단어만 보고는 복수형을 유추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 한다. 자,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무조건 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느냐? 정말 여러분들의 그 폭주하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제가 한번 독일어 명사형 너네들 한번 다 이리 모여봐. 이리 모인 다음에 한번 비슷한 애들끼리 한번 모여서 그룹을 만들어봐 했더니 피스꼬롬한 애들끼리 억지스럽게 모였어요. 그래서 비슷한 애들끼리 모인 걸 가지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강변화 1식, 강변화 2식, 강변화 3식이라는 이름의 그룹이 3개가 있고요. 약변화, 기타, 예외 2가지 그룹이 따로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애들이 강변화, 어떤 애들이 약변화, 어떤 애들이 기타 변화인지 보게 되면요. 먼저 강변화 일식은요. 이게 단수형, 이게 복수형이에요. 단수형과 복수형의 형태가 같은 애들이 있어요. 이걸 저는 강변화 일식이라고 해주고요. 강변화 일식은 단수 뒤에 에라는 철자를 붙인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강변화 이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요. 그 다음은 단수형 뒤에 라는 철자를 붙여주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걸 저는 강변화 삼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요. 단수형 뒤에 n 또는 n을 붙여주는 애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걸 약변화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정말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찜머 방이죠. 복수형은 찜머. 단수와 복수형이 똑같아요. fenster 창문이죠. 복수형도 fenster. 단수와 복수형의 형태가 똑같아요. 키슨 하게 되면 중성명사고요. 쿠션 소파 같은 데 위에 놓는 쿠션을 말하고요. 역시 복수형이 키슨이에요. 단수형, 복수형이 같은 애들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강변화 일식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두 번째, 티슈 복수형은 티슈 단수형 뒤에 에라는 철자를 붙여줬죠. 슈툴 복수형은 슈툴르 단수 뒤에 에라는 철자를 붙여줬는데 잠깐만요. 여기 땡땡이가 붙인 건 이게 그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단수형에서 복수형으로 될 때 땡땡이 umlaut의 존재는 무시를 해요. 오직 우리의 관심은 단수형 뒤에 다른 철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써서 그룹을 나눠볼 거예요. 자, Wand 벽이죠. 복수형은 Wände 역시 단수 뒤에 에라는 철자가 붙였죠. 여기 땡땡이 보이지만 umlaut는 무시하고 어쨌건 단수 뒤에 에라는 철자가 붙은 애들을 모아서 이 그룹 강변화 이식으로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강변화 3식은 단수 뒤에 에라는 철자가 붙게 되는데요. 역시 땡땡이가 있건 없건 그룹을 분류하는 데는 큰 우리의 주의사항이 아니더라만 남자 복수형은 남자들은 manner 단수형 뒤에 에라는 철자가 붙어졌죠. 땡땡이의 존재는 무시. 일단 에로 끝나면 똑같은 그룹으로 묶어준다. 킨트 복수형은 킨다. 그렇죠? 약변화는 그럼 뭐예요? 약변화는 단수 뒤에 n이나 n이 붙는 애들을 약변화 그룹으로 이름을 붙여보았어요. 람프
램프죠. 등불이죠. 람픈. 가르디느. 가르디네 하게 되면요. 커튼을 의미하고요. 복수형은 가디는. 튀야 문이죠. 복수형은 türen. 아하. Frau. 복수형은 여자들은요. Frauen. 왠지 여기에서는 이미 앞에 에가 있기 때문에 n만 붙인 것 같고 여기는 뒤에 에가 없기 때문에 n을 붙인 것 같죠? 어쨌건 약변화는 단수 뒤에 n이나 n을 붙여주면은 약변화라는 그룹으로 이름을 붙여주더라. 기타 예외는 뭐겠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where에서 온 애들이죠? 이건 보통 영어처럼 뒤에 s만 붙여주면 돼요. 아, 이건 너무 쉽네요. sofa, 우리가 말하는 그 소파죠? sofas. auto, 자동차, autos. photo, photos. 이런 식으로 니네들 비슷한 애들끼리 다 모여봐 해서 단수 복수 똑같을 때는 강변화 이식, 단수 뒤에 에가 붙여서 복수형이 되면 강변화 이식, 단수 뒤에 에르가 붙어서 복수형이 되면 강변화 삼식, n이나 n이 붙어서 붙여지면 약변화, 기타 외에는 말 그대로 기타라고 해서 크게 5개의 그룹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5개의 그룹으로 나눴더니 복수형이 외우기 쉬워지려나 했더니 명사번호의 복수형은 즉 세 번째, 단어를 봐도 이 단어가 강변화, 약변화인지 미리 짐작할 수가 없으므로 강변화니 약변화니 따질 필요가 없다. 명사의 복수형은 즉 세 번째도 역시 무조건 외우기. 보실래요? 우리가 키슨이라는 단어 처음 봤는데 이 키슨 복수형이 우리가 이 단어를 처음 봤다고 생각해 볼 때 키슨의 복수형이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전혀 짐작이 안 가죠. 이 키슨의 복수형은 우리가 사전을 확인해서 키싱이라고 확인을 할 때만 복수형을 알 때만 단수 복수 똑같으니까 강변화 일식이라고 알아낼 수가 있어요. 즉 복수형을 먼저 외우지 않고 처음 나온 단어만을 보고서는 이게 강변한지 약변한지 강변화 중에서도 일식인지 이식인지 삼식인지 처음 봐서는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는 강변화 1, 2, 3식이다 약변하다 이렇게 외우는 게 의미가 없이 그냥 어떤 단어를 처음 보게 되면 무조건 외우는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변화 이식 기본적으로 모든 명사의 복수형은 단어마다 제각각이므로 명사를 하나 외울 때마다 단수형과 복수형 2개를 함께 외워야 한다. 무조건 외우세요. 그 다음 명사의 복수형 두 번째 원칙. 단어를 봐도 복수형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미리 추측할 수 없고 발음도 달라지므로 무조건 외워야 한다. 그 다음 복수형 원칙 세 번째, 단어를 봐도 이게 강변한지 약변한지 미리 짐작할 수 없어요. 복수형이 어떻게 달라질지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강변하니 약변하니 이건 그냥 참고 정도로만 이런 문법이 있더라 참고 정도만 알아두고 일단은 무조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단어가 강변화 1, 2, 3식인지 약변한지 이건 전혀 중요한 문법사항이 아니고요. 그저 무조건 외워서 복수형을 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건 미안하지만 기가 막히게 복수형을 쉽게 외우는 방법은요 없답니다. 무조건 외우다가 가장 진실되고 아름다운 문법이라고밖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독일어는 어떻다? 단어를 하나 외울 때 단수형 복수형을 무조건 외워라. 이게 가장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부디 그렇지만 외우다 보면 사람이란 게 또 외우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전에 독일어를 배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다 이런 식으로 독일어를 외워서 왔어요. 그래서 중간에 물론 도망간 사람도 많았죠. 나 독일 안 가고 딴 나라 갈 거야. 도망간 사람도 많았는데 모든 유럽어는 다 영어에 비해서 문법이 엄청 힘들어요. 독일이 싫어서 프랑스로 가면 프랑스어도 문법이 엄청 힘들고 스페인어나 이탈리아로 가면 문법이 또 엄청 힘들어요. 어쨌건 공부는 피할 수가 없더라. 자, 오늘은 중요한 표현을 하나 배울게요. Es gibt라는 표현, 우리 geben 동사에서 나온 말이죠. geben, ich gebe, du gibst, er gibt 해서
주다, es gibt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es gibt 사격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뜻은요. 무엇이 있다. There is, there I에 해당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반드시 뒤에 사격을 쓴다. 왜 es gibt?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준다. 무엇을 준다니까 당연히 뒤에 사격이 와야겠죠. 우리나라 말로 무엇이 있다라고 해서 es gibt 다음에 일격, 주격을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es gibt 그것이 준다. 그래서 무엇을 준다. 그래서 반드시 사격이 와야 되지만 뜻은 그것이 준다가 아니라 무엇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미하는 바와 뒤에 의미하는 바는 주격인데 뒤에 문법적으로 반드시 사격이 와야 되므로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이게 잘 틀리는 문법 표현 가운데 하나고요. 반드시 뒤에 사격 쓴다. 문자만 보면 그것이 준다인데 왜 이게 무엇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독일어에서 이 s라는 표현은요. 영어의 it에 해당하는 건데요. 영어의 it, 비인칭 주어처럼 굉장히 많이 쓰여요. s는 기본적으로는 그것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어의 비인칭 주어처럼 날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날씨라든지 막연한 상황이나 사정을 뜻하는 때 쓰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 s를 좀 더 확장해 보면 신의 존재로까지 확장이 된대요. 그래서 신께서 그것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무엇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Was gibt es? 무엇이 있습니까? Im Zimmer. 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In Zimmer는요. 우리가 아직 전치사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요. 영어의 in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왜 뒤에 im이 되어 있느냐? 이건 in 더하기 them이라는 말의 축약형이기 때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요. 일단은 in 어디 안에 그래서 was gibt es 하게 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Im Zimmer 방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was gibt es 무엇이 있습니까? Was gibt es 무엇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 기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니까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문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Was gibt es im Zimmer? 방 안에는 무엇이 있죠? Was gibt es im Zimmer? 방 안에는 무엇이 있죠? 그랬더니 es gibt 있습니다. 중요한 거 사격이 와야 돼요. einen Tisch 책상이 하나 있고요. zwei Stühle 의자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왜 einen이 됐죠? 남성 명사죠. ein Tisch 이건 일격이죠. 책상 하나가 eines Tisches, einem Tisch, einen Tisch. 그래서 남성 사격이기 때문에 ein, eines, einem, einen. 그래서 여기가 사격이 왔고요. 그 다음 zwei Stühle, Stuhl, Stühle. 앞에서 배운 말이죠. 의자들. 그래서 책상 하나와 의자가 두 개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됐죠. 자, 두 번째 문장. Was gibt es im Zimmer? 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Es gibt zwei Lampen. 램프가 등이 두 개가 있고요. Und drei Fenster. 창이 세 개가 있어요. Fenster의 복수형은 똑같이 Fenster, 단수 복수 똑같은 형태였죠. Was gibt es im Zimmer? 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Es gibt zwei Sofas. 소파가 두 개 있고요. Und vier Kissen. 쿠션이 4개가 있대요. 키슨도 역시 단수 복수가 똑같은 형태였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복수형들 여러 개로 단어마다 형태가 달라지는 것 보았고요. 그 다음 오늘의 제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 Was gibt es? 무엇이 있습니까? 대답은 Es gibt 사격. Es gibt 사격. 무엇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격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독일어 명사의 단수복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단수복수의 제일 중요한 철칙 무조건 외우는 수밖에 없다. 이걸 복수형을 너무 쉽게 보자마자 척 알 수 있는 슈퍼 그런 문법 없나요? 미안하지만 그런 슈퍼 문법은 없어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법에 질려서 부디 여러분이 도망가지 않고 다음 시간에도 수업에 와주시길 바라면서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Dankeschön. Tschüss.